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식이 참 많은 날이지만 테슬라 뉴스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요동치는 단기 주가가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던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듯이 테슬라의 변동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일입니다. 다만 이 변동성을 매번 겪을 때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감하는 것의 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 어깨가 올라간과 함께 자신감도 올라가고 주변에서 선망의 눈빛과 부러움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는 순간 자신감과 어깨는 내려가고 주변에서 보내던 선망의 눈빛은 애처로움으로 바뀌기도 하며 온라인에서는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크게 의미를 가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의 일환일 뿐입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를 결정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단기 주가를 보며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면 이는 결코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가 됩니다. 테슬라 상장 이후 주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장기 투자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 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 때문이라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펀더멘탈과 테슬라의 미션은 더욱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탈의 핵심은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로 나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온갖 노이즈가 판을 치는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린다고 믿는 사람인가? 독립적인 사고의 의미는 그냥 누군가가 말을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특정 매체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지식, 기본 상식, 가장 진실에 가까운 물리학적, 수학적 혹은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학적인 사고를 거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본인의 시간을 직접 투자하여서 테슬라와 관련된 노이즈를 조금만 찾아보면 그 노이즈의 수준은 상당히 얕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 인도량과 관련된 이야기이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과 비교하며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독립적인 사고가 결여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NPC들의 헛소리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함께 미션에 동의해서 장기 투자를 하였다면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물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상식을 파괴하는 오염된 정치권을 개선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동안의 정치인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뒷돈을 받기 위해서 NGO라는 이름만 듣기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의 뒷돈을 자기의 주머니로 쑤셔 넣던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연한 사회는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꾸고자 하는 게 현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인데,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테슬라 세부 뉴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했던 발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미국에서의 테슬라 차량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것입니다. 참고로 일론이 만들고 있는 다양한 차량 중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운전대가 없는 차량이 나온다고 하였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더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대량 생산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량 생산이 내년에 시작된다입니다. 초기 생산 같은 경우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에 대한 확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운전대 자체가 없는 차량을 만들 것입니다. 이 차량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거나 주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 준비와 함께 생산량 자체를 2배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단기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테슬라가 파산하면 누가 인수할까와 같은 헛소리에 가까운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 회사의 본질은 더 좋아지고 있지만 단기 주가가 내려가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NPC들을 겨냥한 기사이자 다람쥐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유머를 섞은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유머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아들 요즘 뭐 하길래 맨날 돈 보내달라고 해?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들은 엄마 나 요즘 마약해 라는 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휴 다행이다. 난 또 네가 테슬라 추매하는 줄 알았네 라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머러스한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런 비아냥과 조롱이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수량을 지키는 것도 장기 투자이며 이 기회를 살려서 늘리는 것도 장기 투자이며 이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는 거 역시 장기 투자입니다. 이런 시간은 지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미래에도 있을 일입니다. 이런 순간이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이 휘둘릴 수도 있지만 그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장기 투자의 본질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며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바로 이 경험을 쌓아두고 잘 극복하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장기 투자로 가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좌파가 조직적인 반테슬라 운동을 이끌고 있다라는 걸 공식 서한을 통해서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으며 일론 머스크가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이어서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Very exciting moment later this afternoon,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가를 지불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다는 소식을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며 전기차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큰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전기차, 그것도 테슬라 전기차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명백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중국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자율주행을 비교하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국 브랜드의 자율주행 능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 니오의 자율주행이지만 다른 브랜드의 자율주행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상당히 불안전한 운전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니오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고가 도로를 벗어나며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웨이의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트레이닝 시키지 않았음에도 문제없이 잘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하웨이 같은 경우 HD 맵이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율주행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자율주행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극도로 예외적인 케이스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 단기 주가에 혹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닌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의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 만든 자율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HD맵 없이 모든 곳에서 이런 주행을 보여준다. 이게 펀더멘털인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이건 테슬라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장기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론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릇이 되는지 아닌지,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쇼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맵도 필요 없고 센서도 필요 없지만 모든 곳에서 사람처럼 운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는 차량을 만들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혼자서 출고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단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단기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을 벌써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사이버캡 역시 기가 텍사스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자, 사이버캡 역시 대량 생산은 내년이지만 충분히 초기 생산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트럼프는 테슬라에 대한 테러를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테러를 테러범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럼 정말 테슬라에 대한 테러가 의미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추가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조사를 진행하였고, 액트블루라는 단체가 바로 테러를 선동하는 여러 기구에 돈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도지를 운영하며 미국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을 샅샅이 파헤치는 일론 머스크의 능력을 고려하면 이 조사는 단순하게 일론의 추측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벌써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이 액트블루라는 곳에 특정 단체에 돈을 주어서 테슬라에 대한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로 흘러들어간 돈이 우리 테러에 참여하시면, 여기선 시위라고 하겠죠, 1시간에 20불, 25불, 30불씩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상당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끌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돈을 주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좌파든 우파든 쓰레기 짓이다 라는 상식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극좌파가 이 쓰레기 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밝혔으며, 액트블루의 돈줄이 되고 있는 게 조지 소로스와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액트블루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부패한 극좌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이죠. 이 액트블루라는 곳은 다른 사람의 비극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곳인데, 그 돈이 사용되는 출처를 살펴보면은 도지를 통해서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치인들의 돈 세탁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돈 받고 시위에 참여한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거나 혹은 일론 머스크가 나치라고 믿는 IQ가 지독하게 낮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모델 Y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생산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올라가고, 또 춘절 여파도 벗어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차트로 보게 되면 중국 내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주며, 본격적인 모델 Y 업그레이드 생산량이 올라가며 이번 1분기 말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10번째 주 같은 경우 2025년 1분기 중 중국 내 판매량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누적 판매량만 본다면 이번 1분기 성적이 아주 저조해 보이지만, 모델 Y 업그레이드 고려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제 남은 1분기 말 그리고 이번 2분기부터 아주 본격적인 상승세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단기 주가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간단한 상식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 밖에 더욱더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주 중국 내 판매량이 오른 곳이 테슬라와 샤오펑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주 단위로 봤을 때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기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테슬라의 모델 3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작년 동기간 대비 50%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는 연두색으로 표현된 게 모델 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판매할 수 없었지만 이 제한이 없던 모델 3는 판매량이 훨씬 더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트렌드가 모델 Y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는 모델 Y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대로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차량을 중국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 밖에 초월 번역 지금이다 이누마로 기억되고 있는 롬바론 씨께서 또 CNBC에 참여해 주셔서 인터뷰를 가지셨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 지금 신규 차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다 이누마. 모델 중반만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신규 모델과 리프레시 모델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40%, 50% 판매량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델 Y 업그레이드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차량을 판매합니까? 생각 좀 해라 이누마. 테슬라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모델 Y를 100만 대씩 만들다가 만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때문에. 어떻게 팝니까? 그게 현재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롬바론 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제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분석이 아니라 상식을 갖추고 있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단기 주가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80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인사한 말은 지난 스타쉽이 발사될 때 진행했던 생방송 중 남겼던 메시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 테슬라 장기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 과정은 쉽지 않은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스페이스X처럼 원대한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 걱정, 테슬라 걱정, 일론 머스크 걱정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이 장기 투자를 견딜 수 있는가? 남 걱정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며 이 장기 투자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이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술은 멀리하고 또 독서나 명상, 운동은 가깝게 해서 이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한 장기 투자자의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팔았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굳이 돈으로 환산해 가면서 스스로를 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홀딩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이며 적립식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도 현명한 투자이며 본인의 현금 흐름이 여유가 된다면 이런 기회를 살리는 것 역시 현명한 투자입니다. 내 상황과 나의 그릇과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태도만 잘 살린다면 스페이스X처럼 중간중간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더욱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따라할 수 있다고 봅니다.